안녕하세요. 노후의 굿선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무서울 때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삶을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향해 섬뜩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2026년 오늘 저출산 고령화로 걱정이 많은데 머스크까지 이런 소리를 하니 가슴이 턱 막히시죠? 하지만 머스크는 동시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돈의 감옥에서 탈출할 나라가 될 것이다. 멸망과 1등, 이 극과 극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노후의 굿선택에서는 3년 뒤인 2029년에 들이닥칠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의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머스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선염적 사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제가 오늘 같았으니 내일도 오늘 같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아이 키가 조금씩 크는 것처럼 세상이 완만하게 변할 거라고 믿죠.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지수적 성장을 합니다.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어느 순간 100, 1000으로 폭발합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좋았겠지만 어느 순간 속도가 제어 불능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지금 AI 기술이 딱 이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운명의 시간은 바로 3년 뒤 2029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단순히 똑똑한 기계를 넘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는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이게 우리 노후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2027년부터 이 로봇을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약 2,500만 원 수준이죠. 편의점 알바생 한 명의 1년 인건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밥도 안 먹고 아프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10년 동안 일합니다. 사장님들은 누굴 쓸까요?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내 노후는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 식당에 가보시면 어떤가요? 예전만큼 젊은 일손 찾기가 참 힘들죠?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 한국은 소멸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했던 빵집 사장님이 고심 끝에 로봇팔과 키오스크를 들여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로봇이 반죽을 하고 오븐을 지킵니다. 사장님은 그저 갓 나온 빵을 예쁘게 포장하며 손님과 정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살기 위해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쓰다 보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미래형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출산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먼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발판이 된 셈이죠. 일론 머스크가 왜 한국 기업에 매년 7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을까요? 테슬라 자동차와 스페이스X 로켓의 속을 채우는 배터리, 반도체, 초고속 메모리는 모두 우리 기업들의 기술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화성 이주금이 실현되려면 바다 위에 해상 플랜트가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국 머스크에게 한국은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공장이자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머스크의 꿈도 멈춥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로봇 기술을 가장 먼저 풀어서라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황금빛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내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가장 큰 걱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국가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로봇들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고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로봇이 번 돈에 세금을 매기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말입니다. 물가는 로봇 덕분에 10분의 1로 저렴해지는데 통장엔 매달 배당금이 꽂힌다면 어떨까요? 적은 연금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입니다. 머스크는 바이오 기술의 결합으로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60세에 은퇴해도 무려 90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로봇은 그림을 그릴 순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리며 설레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할 순 있지만 음악의 선율에 눈물을 흘리는 감동은 모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일하는 기계에서 노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미뤄뒀던 취미, 누군가를 돕는 봉사, 따뜻한 인간관계는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공인중개사나 회계 전문가로 일해오신 분들은 이제 AI가 다 하면 내 자격증은 무용지물인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건 AI가 1초 만에 끝내겠지만 전 재산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손님을 안심시키고 조율하는 건 인간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구 하나를 팔더라도 로봇은 치수만 말하겠지만 전문가는 그 공간에서 누릴 행복을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신뢰와 공감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비싼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2029년 유토피아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3가지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AI를 내 비서처럼 부리세요. 코딩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서야, 이것 좀 알아봐 라고 말하듯이 AI 도구를 손발처럼 부리는 능력을 키우세요. 둘째, 생산 무당에 올라타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봇과 AI를 만드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거나 배당을 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유연한 적응력이 무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이었는데 라는 고집은 가장 위험합니다. 최신 기능이 없는 중고 경차를 타더라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언제든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린 그 굿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 교정 유지 장치를 관리하며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노후도 조금씩 준비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과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3년 뒤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3년 뒤 2029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웃고 계실까요? 노후의 굿선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